우리가 2차 시에서 그릿의 그릿 GRIT 그릿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저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릿, 그죠? 도전, 용기, 끈기, 성취 욕구, 그죠? 우리가 높은 그 인내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열정을 불태우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은 이마만큼 올라와 있구나. 내가 이마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걸 우리 선생님 스스로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얼굴도 잘 기억을 안 나지만, 이제 이것도 인연인데, 그죠? 저는 한 100명을 지금 수업을 이제 그 B, C, D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최우정 교수가 이런 말을 했지. 그래, 그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도전! 하고 아마 또 힘차게 차고 나아가실 거라고 봅니다. 나이는 뭐다? 숫자에 불과하다. 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본인이 그냥 혼자 다독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오늘은 대인관계, 이번 시간은 우리가 대인관계를 한번 훑어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들의 대인관계는 어때요? 그죠? 저도 올해, 참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랑 친하게 준 남사친이에요. 참,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을 진실이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리플리 증후군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죠. 한번 거짓말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참, 아쉽죠. 사람 자체는 좋은데, 사람은 참 괜찮아요. 착하고, 심성도 착한데, 왜 자꾸, 언제부터 저렇게,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사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A라는 사람에서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하고 친구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도저히 이제는 뭔가 번개불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알아봤더니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나는 이제서야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친구로서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은 진짜 고양시에서 활동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얘기하지 말라고 다들 말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어느 게 정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음, 사람은 착해요. 심성은 착해.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막으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대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다는 걸 제가, 아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구나, 라는 거를 이제 실감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과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대인관계, 그죠? 스트레스입니다. 갈등과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너무 맺고 끊는 게 너무 제가 분명하다 보니까 그들한테도 나라는 사람이 피로감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 그럼 그 내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왜 저렇게 피곤하지? 어, 왜 제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시가 분명하다 보고, 아닌 걸 갖다 제가 힘들어하고,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걸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냐?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이 사람과의 관계, 그죠? 대인 관계를 잘 하려면은 다르다는 걸. 너와 내가 다르다. 그죠? 너와 내가 다르다. 왜?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왜 그러지? 저렇게 행동하지? 하고 퀘션 마크를 할 필요, 내가 피곤해져. 그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아하, 어허, 그래, 다르지? 우리가 서로 엄마, 아빠가 틀리지?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면 우리가 저같이 얼굴이 이제는 편해질 것 같아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아셨죠, 선생님들?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다 다르다. 엄마 아빠가 틀린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자고요. 아셨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 이해, 긍정적인 대인관계,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인관계란 뭐예요?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동료 관계와 같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것. 이게 대인 관계죠. 맺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화공을 이게 대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 안에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만들어 가는 게, 그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대인 관계죠. 그죠? 자, 그럼 관계의 중요성. 첫째,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으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원만하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는 협업을 이루어내고, 그죠? 원만하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는 협업을 이루어내고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준다. 뭐다? 원만하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협업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 이게 원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지? 협업도 당연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생산성과 효율성 어떻게 떨어지겠죠. 세 번째는 신체적, 정서적 차원에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비뚤어지면 어떻게 신체적으로 여기저기 몸이 아파. 그리고 정서적으로 늘 불편해.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안 돼요. 그래서 대인관계 중에서 신체적, 정서적 차원에서 어떠한 이러저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인관계의 전제 조건은 뭐냐? 대인관계의 전제 조건은 대인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너랑 생각이 비슷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상대방을 보듬어주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에는
자기 개방, 타인 수용, 관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서 맺으려면요. 마음을 열기를 바라면 안 돼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만나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는 자기 속은 안 내비친대. 자기 얘기는 안 한대. 항상 그걸 불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기의 속내를 한번 드러내면은요, 다 상대방도 드러냅니다. 저희가 몇 전에 5명이서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5명이서 강원도에 펜션을 처음 가는 펜션이에요. 어서 이렇게 했는데, 밤에 너무 좋은 시간, 서로 돌아가면서 한 무너지니까 마음을 열고 다 그 사람의 인생 파란장을 이제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구나. 자, 자기 개방.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계심,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상대방의 자기 개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닌다는 거죠. 그럼 성수형, 조망 수용 능력,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상호적 관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요구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관계 기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 기술은 공감, 칭찬, 감사, 유머와 같이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서로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는 거죠. 이런 관계적인 기술을 통해서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 기술, 관계 형성. 그러니까 어떻게 돼? 라포가 형성이 돼야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대인 관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도와주는 게 관계 있어서. 그래서 대인 관계의 전제 조건은 뭐다? 나를 드러내고 플러스 상대방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관계 형성, 관계 기술. 그래서 대인관계 전제 그런 자기방, 타인 수용, 관계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위한 기술에는 뭐야?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위한 기술에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머. 그죠? 우리가 유머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벼운 유머는 서로 기분 좋게 한다는 거죠. 음, 저희 부원장이 제가 활동하는 자유총연맹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이 있음으로써 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팀 말이야도 제가 하면은 이게 어, 썰렁 개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개그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썰렁 개그가 될 수 있고, 썰렁 유머가 될 수 있고, 근데 우리 부원장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해요. 참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원장한테 언니라고 해요. 우리 같이 활동하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에는 감사, 유머, 칭찬. 그리고 칭찬은요. 저는 사람을 참 잘 칭찬하거든요. 어머 오늘 이 옷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화장이 너무 곱게 잘 됐네요. 머리 스타일 너무 멋있다. 음. 사람한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많이 연발을 해.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스타일이 딱 있어요. 그렇지만 근데 상대방이 나는 못 입지만 내가 추구하는 옷을 딱 입으면 너무 멋있는 거여서 너무 멋있다. 항상 비싼 옷을 누가 준다고 그래도 내 스타일이 아니면 그거는 그냥 돌밖에 안 되거든요. 지나가는 돌덩이.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이. 그래서 제 스타일은 항상 이렇게 니트, 박시한 니트, 그 다음에 주름치마. 그래서 이런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남을 즐겁게 하는 유머 감각, 칭찬.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는 우리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위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야? 그래티튜드. 감사는 자신에게 베풀어지 다른 사람의 수고와 배려와 그죠? 고마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감사는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행동을 유발하며 다른 사람과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촉진한다. 그래서 감사는 자연과 타인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각함으로써 세상과의 긍정적인 연결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삶을 의욕적으로 영위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월요일 날, 저번 주에 어느 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회장님이 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써줬어요. 저도 아는, 제 기사를 몇 번 써준 기자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서 이제 점심을 조금 이제 럭셔리하게 식사를 하는 대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식사가 한 사람당 이제 7만 원 가까이 됐어요. 7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분이 회장님이 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님한테 드릴 게 없어가지고 얼른 차에 가가지고 어 항상 그분이 이제 발로 뛰는 기자잖아요.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선물해야 될 거는 사람들한테는 그 샴푸하고 린스 거의 10만 원 돈이에요. 샴푸하고 린스가 아니라 샴푸하고 바디 클렌저 얼굴부터 뭐 다 씻어내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한 10만 원 되는 거를 이제 해서 감사로 그죠 너무 저렴한 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딱 이렇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너무 저도 드리면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늘 기사를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참 며칠 전 월요일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참 좋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감사할 사람이 있다면은 선물로 말로 늘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커피 쿠폰을 보내든지 그죠? 스타벅스 쿠폰 참 보내기 쉽잖아요. 커피와 그 저기 막뭐 케이크 조그만 거 해가지고 그래봤자 만 원이 조금 넘어.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감사 표현을 해보세요. 또 어, 그게 돌아올 겁니다. 여기서 언니 레시도의 애념이 제시한 감사 증진 방안은 첫째, 둘째, 여섯 번째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고마워요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잘 이루어진 일들을 세 가지씩 적어본다. 감사일지. 그 다음에 과거에 은혜를 입었던 일을 떠올리고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낸다. 네 번째는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그죠?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뭐예요? 적어도 10분은 즐거운 경험을 향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섯째는 과거에 힘들었던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일로 인해서 나타난 좋은 결과들을 지금의 그저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서 그간의 노고에 어떻게 돼 결과론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거죠. 자, 이제 칭찬 뭐예요? 칭찬은 화자 말하는 사람 화자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하죠. 그래서 칭찬은 화자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청자의 성과, 수행 혹은 특성에 대해 말해주는 긍정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언어적, 비언어적, 그래서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몸으로, 그죠? 상대방이 말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수긍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보내주는 거. 눈빛도 부드러운 눈빛, 현명한 눈빛, 밝은 얼굴. 그죠? 이 비언어적인 표현을 모두 포함하고요. 칭찬 통해서 이후에도 칭찬받은 행동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내가 칭찬받아서 아 그래 이렇게 내가 또 칭찬도 해주네 너무 감사하다 그럼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상호 간에 이해하고 수용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서 신뢰감,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대인관계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따라서 서로 주고받는 칭찬은 자기 가치와 서로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그죠?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그러니까 서로 칭찬을 어떻게 해서 서로 자기 가치와 서로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음. 그러나 칭찬할 때 어떻게 너무 과한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잘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다 잘할 거라고 봅니다. 자, 칭찬을 주고받는 요령, 진심으로 칭찬하고 듣고 싶어 하는 말, 이 사람이 과연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맞게끔, 그죠? 그 사람한테 맞게끔 그의 장점과 개성을 발견하여 칭찬한다. 그 칭찬이 즉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다정한 사람을 대하듯이 미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시선을 맞추면서 칭찬을 한다. 결과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고. 표현의 칭찬보다는 어떻게 돼요? 감성적인 표현으로 칭찬한다. 가끔씩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본인이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숨은 그림자 같이 키다리 아씨처럼 이렇게 누구를 후원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그 사람을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칭찬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 받으면 그것을 즐기고 감사로 수용하도록 한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저를 보면은 딱 한번 훑어봐요. 그리고 70대 초중반 어르신들은, 제가 60대 초니까 별로 나이가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옷 스타일을 한번 쫙 보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보냐면은 피부. 아, 곱다, 그래요. 예쁘다가 아니라 이제는, 음, 곱다. 그럼 저는 뭐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진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곱다. 표현이죠. 뭐 이제 나이 들어서. 자, 칭찬 게 진짜는 칭찬 받을 만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시작. 그죠? 칭찬 받을 만한. 그래서 교수님이 보강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내가 참 대답한 것 같아. 교수님은 미리미리 일정을 챙기시는 분인데 내가 그걸 알고 참 잘 대처했네. 그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내가 교수님께 잘 말해줘서 교수님이 보강 일정을 받을 때 아마 우리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거야. 그다음에 기대 덧붙이기. 다음에도 교수님께 우리의 의견을 내가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해 줄 거라 믿어. 그러면 어떻게, 얘가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잘하겠죠. 칭찬을 받았으니까. 자, 유머, 웃음을 유발하거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능력이에요. 웃음 유발하거나 즐거움을, 우리 저의 부원장님을 말씀드렸죠. 제가 있는 것보다는 우리 부원장님이 있음으로써 그 분위기가, 그 자리가 화기애애해져요. 한층 스미치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게 유머예요. 유머는 자신의 인생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므로써 친화적인 인간 관계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유머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좀 더 의연하고 즐거운 태도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웃자는 거죠. 재밌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개그맨 보세요. 개그맨들은 이웃들이 없대네요. 그러니까 보듬어 줄 건 보듬어 주고 서로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이 개그맨 부부들은. 그래서 지금 개그맨 부부들이 커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칭찬. 이게 꼭 필요해요. 칭찬은, 칭찬은 받을 만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고. 그죠? 칭찬 받을 만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 그래서 이 유머 증진 방안은 뭐가 있어요? 지금 매일 적어도 한 사람을 웃기거나 즐겁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우울을 있는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고. 셋째는 이 부분의 상황 속에 재미있고 방긋한. 그래서 저희 부원장님은요, 내가 어떨 때는 제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우리 부원장님들 어, 엄마라는 단어가 가끔 이렇게 또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디프레스, 업이 그러니까 다운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 부원장님이 언니가 제 말을 다 들어주고 만약에 옆에 안 계셨으면 제가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인해서 제가 잘 하나하나 구비구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유머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 너무 재밌어요. 이런 분들 만나면.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여섯째는 책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 시트콤, 재미있는 쇼나 영화, 코믹 만화 등에서 재미있는 유머나 이야기를 수집하십니다. 근데 나는 수집해서 써요. 그래도느냐에 따라서 이 유머의 질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조엘의 차 이렇게 보고 감사 릴레이 그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게 나왔는데 지금 제 책에는 뭐라고 나냐면 유머 증진 방안 위에 가 제안한 대인 관계 향상 방안 이거 선생님들 읽어 드릴 테니까는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인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비난, 비판, 불평, 불만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세 번째는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다른 사람에게 또한 관심을 기울여라. 그 다음에 미소 잃지 마라. 그죠? 미소를 항상 웃는 얼굴 하면 어디에 근육도 부드러운 근육으로 바뀌어 있어요. 항상 웃는 얼굴, 부드러운 얼굴, 미소 얼굴을, 그래서 미소를 잃지 마라.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줘라. 그 다음에 경청, listen, 서로의 관심사를 충분히 파악하라. 그리고 받기보다는 먼저 배려하라. 저는 배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주면은 좀 조금 이렇게 주고 어색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잘 많이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런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먼저 배려해라. 그다음에 선의 논쟁은 피하라. 저는 막 이론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저는 이론적인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감성적인 사람들이 편해요. 그래서 저는 논쟁은 피하라. 그다음에 결코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다음에 잘못을 했으면 즉시 인정. 죄송합니다. 인정을 하고 빨리 사과를 해야 돼요. 뭐뭐뭐 거리지 말고. 그래서 잘못을 했다면 즉시 인정해라. 그다음에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이왕이면 부드러운 옷. 저는 이제 화가 나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목소리가 좀 잊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발음이 분명하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이렇게 이런 습관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 그리고 상대방이 하시는 말에 즉시 예스라고 대답하게 만들어라.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데일 카네기가 제안하는 어디에서 왔냐면 김용규의 인생 성공을 위한 대인관계법에서 나온 대인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차이나게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죠. 자기 개방, 타인 수용, 관계 기술. 그래서 여기 제시되는 활동은 여러분들이 얼마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대인관계 특성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 제가 읽어보기보다는 선생님들 한번 볼까요? 나는 잘 몰랐을 때는 그 사실을 바로 인정한다. 그럴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직접 말해주는 편이다. 여기서 점수.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시를 받을 경우 이유를 물어본다. 점수. 나의 의견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나는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한다. 나는 걱정거리가 생길 경우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의논한다. 나 혼자 이야기를 계속하여 남을 짜증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진심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나는 새로운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내 주장만 하지 않는다. 숨기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 나는 안 좋은 일이라도 남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면 준다.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를 경우 나의 생각을 말하고 함께 검토한다. 나는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잘 말한다. 나는 변명을 하지 않고 비판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며 꾸미면. 그래서 선생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다 한번 점수를 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그죠? 나에게 찬성하지 않는다고 남의 마음을 상해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나는 확신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떤가요? 선생님들의 여기에서 대인관계 기술은 그리고 자신은 어떤 형인지 어떤 사람의 어, 한번 토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거 선생님들이 한번 시간 있을 때 개방형, 자기 주장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중형, 고립형, 그래서 자신의 대인관계 유형을 다같이 공유해보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걸 보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대인관계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선생님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안에는 서로 라포가 형성이 됨으로써 관계 형성을 돈독히 해야 되는 게 대인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는 무엇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봐요. 자, 선생님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자, 수고하셨습니다.